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1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월의 한 가운데 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돈다방 미쓰리 오프닝 인사에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나 돌아보면 시간과 시간 사이의 그 공간에 대한 개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가운데에 와 있다. 2023년 상반기 중간쯤 와 있다. 중간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뭐 1분기가 끝났다. 뭐 1년이 지났다. 하다 이제 금요일이 되면 일주일의 끝자락에 와 있다. 이렇게 시간과 시간 사이에 그 공간의 개념에 좀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버릇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습관이죠.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행운이와 눈을 맞추면서 서로 막 옥시토신을 막 사랑의 호르몬을 막 분비하면서 뭐 잘 잤니? 오늘도 아프지 말고 오늘도 행복하자. 오늘도 화이팅하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행운이 물 갈아주고 아침 간식 주고 그리고 커피를 내리는 동안에 저는 이제 가볍게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상에 딱 앉아서 이제 일 모드로 딱 전환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탁상 달력에 해당 날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5일이면 6월 15일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금을 걷습니다. 이 습관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제가 증권사 다닐 때부터 생긴 것 같은데, 아마 의미는 그런 거겠죠. 아침에 증권회사 지점에 출근해서 이제 커피 한 잔 들고, 자, 오늘은 돈을 좀 많이 벌자. 뭐 그 당시는 자, 돈 많이 벌어서 승진하고 뭐 그래야지 뭐 그런 꿈을 꾸면서 이렇게 날짜에 선을 걷던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소중함이 되게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 빨리 지나가는 그 시간을 제가 스스로 인지하고 싶다 보니까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로 2023년 6월 15일 오늘은요. 오늘 기준으로 총선이 딱 300일 남았습니다. 자, 쓸데없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관심도 없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다이어트 100일, 뭐 요즘에 K뱅크인가요? K뱅크 보면 그 적금 드는 그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뭐 500만 원을 며칠 동안에 이렇게 모으기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300일이라는 거를 딱 기념해 두고 그래 뭐 지금 힘든데 눈 딱 감고 300일만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그래서 진짜 지긋지긋한 이 꼴 좀 안 볼 수 있도록 뭔가 그 정권 재탈환의 그 서막을 좀 화려하게 열어보자. 뭐 그런 각오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은 조금 더 힘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6월 14일 목요일이 아니죠. 수요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딴지를 하나 걸어보면 그 요즘에 뉴스에 진짜 뉴스만 보면 이렇게 태평천하 같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고 뭐 솔직한 얘기로 뭐 돌려차기라든가 뭐 돌려차기 뭐 그 일명 성폭행 사건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뉴스를 장식합니다. 저는 이제 경제를 읽어야 되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그런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뭔가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숙제, 이 엄청난 앞으로 닥쳐올 그 위기를 이렇게 숨기는구나, 뉴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하는 자료가 연합뉴스의 그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그 자료입니다. A4 용지로 뭐 때로는 한 장, 때로는 A4 용지로 한 장하고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양을 가지고 매일매일 돈다방 미쓰리를 준비하는데 6월 14일 수요일 뉴욕 증시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뉴욕 증시 FOMC 금리 동결 속 혼조, 나스닥 0.4% 상승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언론에 농락당하는, 특히 조중동에 농락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이잖아요. 자, 뉴욕 증시가 이날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우지수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다우지수가 0.68% 하락했습니다. S&P 500이 0.0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0.39%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는 주식, 경제 임함에 있어서 설레발치면 안 되고 흥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막 심장이 이렇게 막 두근거리게끔 할 필요가 없다. 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고요. 무섭기도 하고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서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만든 건 인간이요. 그 돈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6월 14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기사라든가 이런 걸 작성한다면 오히려 뉴욕 증시 FOMC 동결속 혼조, 다우지수 0.68 혹은 다우지수 0.7% 하락 마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우지수가 3대 지수 중에 가장 많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0.4% 상승했다라는 것을 제목에다 달아버립니다. 그러면 주린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람은요,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좋은 것처럼 생각되는 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이 여러분 앞으로 주식 빠질 거예요 라는 얘기를 가장 싫어하죠. 빠질지언정 여러분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뭐 지금 안 좋지만 뭐 조금 안 좋아질 거지만 그때 매수하십시오. 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몰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이든 뭐 더 나아가서 경제든 혹은 더 나아가서 인생이든 저는 그렇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심병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막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막 되게 의심하게 되고 쟤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의 심리인 것처럼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요. 주식 같은 경우엔 진짜 정말 진지 모드로 돌입해서 우리의 그 지갑을 지키고 우리의 증권 계좌를 지키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예상대로 금리 동결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니야 우리 6월 달에 금리 동결한 거 이게 그냥 전부가 아니야. 앞으로 금리 인상 더 할 거야. 나뿐만 아니라 연준 회의에 들어온 위원들 거의 대부분이 다 금리 인상한다고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주린이들로 하여금 맙소사 하고 덜컹 주저앉게 앉은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는 여전히 투자자들은 시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에이, 야, 설마 니네가 너 하반기 금리 인하 안 하고 벌길 수 있겠어? 보자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경제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5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이날은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는 0.3% 둔화. 시장 예상치는 0.1% 둔화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더 둔화됐고요. 지난 4월 달 생산자 물가 지표는 3월 대비 0.2% 상승이었는데 이제 상승이 하락세로 전환됐고 그 하락 전환된 폭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4월에는 2.3%였는데 이번에는 1.1% 상승으로 나왔으니까 지난달에 발표된 전년 동기 대비보다 둔화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표가 이렇게 둔화된 이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분 그 기자회견하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냥 5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와
그리고 5월달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하셨나요? 왜냐하면 저는 돈다방 미쓰리에서 늘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해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뜬금없이 갑자기 5월달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6월달 FOMC 회의 금리 동결을 결정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궁금하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열어놓을 수 있도록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동안 미쓰리는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해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왜 6월 14일 수요일 방송에서 5월달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까지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하시는 사람은요. 6월 FOMC 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거 부여잡고 이게 뭐 어쩌니 저쩌니 의미가 없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제가 느낀 6월 FOMC 회의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자면 첫 번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혀를 겁나 길게 뽑았습니다. 그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꽂혔던 게 뭐냐면 연준 의원들, 거의 모든 연준 의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6월달 FOMC 회의 결과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얘 자신 없구나. 얘 모르는구나. 뭐 개인적으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능력을 저는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저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최근 들어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경제 지표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그 전망을 해야 되는 전문가들, 뭐 연준 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을 보면서 야 진짜 얘 헷갈리구나. 진짜 얘 헷갈리는구나. 헷갈리다 보니까 혀를 길게 뽑은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예상대로 금리 동결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25bp씩 2회 더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죠. 자, 저는 제가 자부하는 게 있죠.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2015년부터 진행하면서 거의 제 시황관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그러니까 해마다 연말이 됐을 때 여러분 미쓰리가 생각하는 내년도 증시는요 이런 분위기일 거고요. 뭐 이렇게 쭉 얘기하지만 그 시황관을 중간에 바꾼 적이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다 뭐 다시 쪽팔림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면 2019년도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를 정말 신처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이 다시 풍부해져서 증시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한 채 2019년도 여러분 주식시장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뭐 고장난 시계도 2번을 맞추니 뭐니 이렇게 빈정거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거의 시황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이날 6월달 FOMC 회의 결과를 보면서 뭐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앞으로 2번씩이나 금리 인상을 더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진짜 이런 거보다는 야 뻥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연준은 금리 인상 못합니다. 저는 이 시황간 아직까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3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그래, 제발 미국의 자존심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자. 문제는 5월달 금리 인상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고 이 잘못된 선택으로 미루어 하반기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제가 하반기 주식시장 여러분 좀 긴장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있어서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예상보다 좋았던 이유, 뉴욕 증시 기준으로 예상보다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2023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인하했으면 좋겠다.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강력한 바람이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2번 더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죠. 물론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런 발언을 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 여러분 금리 인상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뭐 중간에 쉬어가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강할 때 금리 인상을 화끈하게 확 해버리고 중지를 쫙 시키는 게 낫지. 뭐 얼어 죽을 놈의 금리를 6월 달에 동결하고 7월 달에 뭘 인상하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냥 연준은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금리를 동결하고 앞으로 금리 동결 쭉 이어가겠습니다라는 걸 완전히 선언해버리면 주식시장이 발광할 것이요. 뭐 이러다 보니까 조심하기 위해서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달은 쉬어간다. 이런 정말 시대의 개소리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려면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화끈하게 하면 됩니다. 보세요. 25bp씩 2회 더 인상한다며요. 왜 그래요? 미국 경기 좋다며요. 그러면 그냥 6월 달에 50bp 그냥 한 번에 확 인상해버리고 자 하반기 금리 동결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 짓을 못하잖아요. 다른 경제방송이나 다른 전문가들은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뭐 6월 달에는 뭐 금리를 동결할 건데 뭐 아직 인플레이션을 2% 잡기 위해서 뭐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거니 뭐니.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걔네들은 한 번도 제대로 맞춘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잠깐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금리 인상, 이제 저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제 기준으로 금리 인상이 끝난 시점에,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끝난 시점에, 이번에 금리 인상 랠리를 한번 돌아보면, 2022년 1월 달, 자, 여러분, 레드썬, 한번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어땠는지. 그때요, 2022년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꿈틀꿈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었어요.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백신 맞고 그래서 2022년 1월 달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제 경제가 재개되고 해서 막 2022년 주식시장 좋을 거라고 막 설레발을 떨었을 때가 바로 2022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리를 동결합니다. 인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일시적이라고 했던 인플레이션이 계속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손가락이 발발발발발 떨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얼만큼? 고작 25bp. 그런데 왜냐하면 그냥 금융시장에서는요. 25bp가 그냥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 혹은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그냥 25가 기준이었었어요. 언제부턴가. 그러더니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요. 왜?
2022년 1월 달부터 나 지랄 발광할 거야. 이런 인플레이션이 막 몸을 키우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한 연준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막 몸집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5월 달 가서 쫄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5월 달부터 인상 폭이 달라지죠. 5월 달 50bp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달에 그 첫 스타트를 제대로 못 끈 연준이 이제부터는 똥줄이 타기 시작해서 6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 7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화끈하게 단행해 버립니다. 이때 제가 가장 많이 해드렸던 얘기가 뭡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때 했어야 될 숙제를 제대로 못하고 쭉 숙제를 미루다 보니까 지금 똥줄 타서 저러고 있다. 자, 그리고는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으로 한 단계 낮춥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달, 3월 달, 5월 달 25bp 금리 인상하고요. 이번 6월 달은 금리 동결을 했죠. 자, 2023년 1월 달, 3월 달, 5월 달 25bp를 금리 인상하는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는데 금리 인상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지금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7, 8개월 전부터 경제 지표가 꺾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이번에 이 엄청난 유동성을 다운시키는 거는 금리 인상보다는 그냥 자체적인 경기 둔화되면서 경기 지표가 둔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꺼지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 효과도 있겠죠. 자, 이날 뉴욕 증시는 혼조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5월달 소매 판매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에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금리 인상하겠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냥 하반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2,950, 3,000 다 개소리라고요. 예. 저는 기준이 5월 달에 금리 인상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6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개소리다. 앞으로 연준 금리 인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돈다방 미스리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2015년 연말에 미국 연준이 25bp 금리 인상하면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을 때 제가 진짜 화끈하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겨우 한 번 할 거려? 라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저는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이 금리 인상 아마 마지막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떤 걸 보느냐.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그 금리 인하가 증시의 호재라는 개념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고집하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무언가가 터질 것이냐 아니냐.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 거냐 아니냐. 그 비가 단비냐 아니면 우박이냐. 벼락이냐.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해야죠.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어려우셨나요? 근데 한번 그냥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022년 1월부터 이번까지 쭉 금리 인상 과정을 한번 정리해 드린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방송에서 과연 6월 15일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얼만큼 되는지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제가 예상을 못하는 이유가 5월달 경제지표는 헷갈려가지고 제가 지금 조심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조금 더 미래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